다시 생각해보는 미주노래 팔란티어 이야기, 일명 다미팔 116번째 영상인데요. 자,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가 월요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요일이죠. 2월 13일. 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 그전에는 항상 프리장에서 발표가 됐는데 이번에는 자, 장 끝나고 발표한다고 나왔는데 시간은 아직 명시가 안 됐네요. 상당히 느낌 안 좋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번 팔란티어 실적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요까지만 딱 듣고 그만 듣지 마시고.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 실적 장세는요. 실적이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제가 요즘 ST 매매법에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실적이 안 좋아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실적이 좋아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최근에 어저께죠. 익스피디아 실적 발표 보면 급락했거든요. 무려 마이너스 10%.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팔란티어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조사한 데이터를 근거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지금 요 위로 향하는 파란색 요게 많아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일단 가장 큰 문제 바로 이겁니다. 성장성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팔란티어 하면 어떤 주식이죠? 그렇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대표적인 성장주인데 성장주가 성장을 못하면 그거만큼 안타까운 게 없죠. 보통 주식을 뭐 기준에 따라 좀 틀리지만 성장주, 가치주, 잡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잡주는 좀 제끼고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리스크는 있지만 성장성에 목표를 둔 거기 때문에 꿈의 주식이고요. 가치주, 뭐 대표적으로 말하는 가치주는 코카콜라, 뭐 코스코 뭐 이런 정도가 되겠는데 급등은 안 하지만 그렇죠. 밸류에이션에 기반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견고한 안정성에 대해 얘기를 두거든요.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토요일 8시 51분인데 우리 손흥민 선수가 뜨는 토트넘 레스터에 박살나고 있습니다. 4대1. 아직 경기가 안 끝났는데요. 저 다 끝나고 영상 올릴까 하다가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흥미로운 영국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작년에 득점왕까지 차지한 손흥민 선수가 올해는 왜 이렇게 부진한가. 물론 월드컵 앞두고 부상당한 것도 있지만 흥미로운 리포트. 그 리포트의 핵심은 뭐냐면 토트넘의 수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수비가 무너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 기회가 잘 가지 않고 주식에 있어서 수비라는 무엇을 의미하죠? 네,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 그러니까 우리 김민재 선수 데려가라 그럴 때 데려갔어야지.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되죠. 자, 토트넘의 우승 가능성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퀀트 많이 들어보셨죠? 자, 퀀트에서도 팔란티어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비교할 몇 가지 같은 소프트웨어 업종에 해당하는 같은 정확하게 말하면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섹터군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고요. 종목을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팔란티어와 같이 봐야 될 PTC, 헙스, HUBS, 유니디, 나이스, NIC, 그다음 피코. 처음 들어본 종목도 많죠. 유니티 빼고. 여기 퀀트에서 이 6개의 종목을 팔란티어를 포함한 6개의 종목을 비교를 해봤는데 팔란티어 여기서 몇 등인지 아십니까? 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1등 했습니다. 뒤에서. 네, 꼴등 했습니다. 꼴등. 유니티가 1등이고요. 허브가 아니죠. 헙스가 2등. 오케이. 그 다음에 피코 3등. 나이스 4등. PTC가 5등. 팔란티어 꼴등 했습니다. 참, 어쩌려고 이러나. 자, 보시면 계속해서 이 월가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적 발표를 앞둔 나온 분석 자료들인데요. 보면 요 그린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총 퀀트 랭킹, 그 다음에 월가의 전문가들의 평가,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의 평가 해가지고 이제 랭킹을 매긴 건데 보면 유니티가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유니티가 제일 좋아? 네.
별로 우리에게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은 그 유니티가 제일 좋은데, 유니티는 바이 그린이 3개인데요. 팔란트는 홀드가 2개, 그린이 하나. 나머지는 근데 보십시오. 홀드가 2개에 그린이 하나인 종목이 팔란티어 말고는 피코밖에 없어요. FICO. 나머지는 그래도 그린이도 2개씩이거든요. 오케이. 자, 동일하게 자 1년 동안의 주가의 모습 제가 이따 위블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비교를 해봤는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요 빨간 선 있잖아요. 요게 팔란티어입니다. 요게 제가 일부러 한번 칠을 해봤거든요. 요게 빨간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일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FICO, 피코. 그 다음에 이 하늘색이 PTC. 팔란티어가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있는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팔란티어, PTC, HUBS, 유니티, 나이스, 피코의 시가총액과 함께 뭐 이제 직원 숫자까지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의 비슷한 급의 회사라 보시면 돼요. 거의 뭐 여기도 팔란티어도 보면 정직원이 3,700명, 그렇죠? PTC는 6,500명, HUBS는 7,400, 유니티는 5,800, 나이스는 7,100, FICO는 3,305, 그렇죠? 이렇게. 자, 변함없이 여기서 보시면은 퀀트 투자에서도 기다려라, 월가에서도 홀드, 그 다음에 그냥 애널리스트 정도만 바이. 가장 치명적인 게 일단 밸류에이션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학점이거든요. A, B, C, D. A가 하나도 없네. 우짠도 아니야. 밸류에이션이 D 플러스, 그로스가 B. 근데 B에 맞은 팔란티어의 그로스 정도도 지금 상장이 지금 시원찮으니, 그죠? 모멘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건 다 C입니다, C.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의 CEO가 2023년에 올해 약 3,500명 직원에 수백 명의 직원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밝힌 거거든요. 자,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직원을 해고하고 있지요. 근데 팔란티어는 오히려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도 그렇게 써있죠. 팔란티어 핵심 사업이 경기 침체를 오지 않고 불확실한 거시 경제 상황에서도 성장을 암시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여러분, 일단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팔란티어가 직원들을 오히려 늘리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일종의 승부수거든요. 자, 이게 과연 먹힐지 안 먹힐지가 앞으로 우리가 팔란티어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팔란티어 3가지의 플랫폼 수익 구반을 이걸 갖고 있죠. 한때 팔란티어 잘 나갔을 때는 뭐 팔란티어의 뭐 이렇게 뭐죠? 뭐 고담 무슨 라이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했는데 요즘은 거의 흥미가 반감이 됐죠. 파운드리, 고담, 아폴로. 자, 보시다시피 팔란티어의 성장성이 꺾인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도 자, 테슬라는 머스크가 50% 성장을 얘기했고, 팔란티어는 알렉스 카프가 그래도 우리는 1년에 30%, 35%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름대로 2000년부터 시작해서 성장이 괜찮았어요. 근데 작년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성장성이 꺾여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느냐? 예, 뭐 경기 침체 때문에도 그렇고 금리가 올라가면서도 직격탄을 맞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그래도 잘 나가는 기업들은 많죠. 자, 레비뉴 그로스 자체가 지금 35%는 고사하고 30%는 고사하고 이렇게 17%로 확 줄어들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이번에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 부분이 가장 치명적인 건데, 또 하나 부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사실 팔란티어는 2가지 수익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하나는 정부잡, 하나는 커머셜. 근데 정부잡 쪽은 일단은 좀 제껴 놓으셔야 돼요. 뭐 크게 정부와의 계약권이 는 것도 없고, 뭐 근데 한간에는 제가 오늘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팔란티어는 아무리 불경기라도 미국 정부가 팔란티어하고의 계약을 줄이겠느냐? 줄입니다. 줄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팔란티어 좀 하시는 분들이 자꾸 잘못 알고 있는데,
계약의 규모를 줄이는 거죠. 지금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미 정부가 지금 부채 더미 떠안고 있는데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뭐 다른 기업과 그거는 아니죠. 팔란티어를 대체할 만큼의 지금 빅데이터를 분석할 만한 능력을 보여주는 기업은 없지요.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계약 줄입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두 가지를 힘썼죠. 하나는 커머셜 쪽에 투자를 엄청 하는 것. 그 영업사원 막 뽑고. 두 번째는 뭐였죠? 스펙 투자였습니다. 스펙. 근데 여러분 팔란티어의 이게 이제 PER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점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같이 이제 근데 팔란티어의 이번에 작년이죠. 이번 실적 발표 때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치명적인 또 그 삽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펙 투자에서 폭망했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여러분 팔란티어 돈 많은 회사입니다. 현금. 그래서 이제 뭐 저도 팔란티어가 좀 아픈 손가락이고 좀 배신감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팔란티어가 돈이 없는 회사면 이해나 해. 기다려줄 수 있는데 돈 많아요. 캐시플로우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사주 매분커녕 주주들보다는 인사이더들끼리 나눠 먹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메타 지난 팔란티어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팔란티어가 메타처럼 정신 차리고 다시금 주주 환원, 주주 보호, 뭐 자사주 매입해야죠. 그런 쪽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팔란티어는 제가 봤을 때 네, 완전히 박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벌써 그 얘기를 울프 리서치, 뭐 대표적인 공매도, 근데 공매도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얘네들도 롱쳐요. 자, 울프 리서치에서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팔란티어 목표 주가 4불 50이다. 대박. 2, 3년 내에 팔란티어의 마진이 30%에서 10%대로 하락할 거다. 매출의 증가세도 30% 가까이 급감할 거다. 정부와 기존 계약이 줄고 있고 향후 증가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23년 올해에는 마진 악화와 매출 증가가 둔화될 거다. 여기 말고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팔란티어 입장에서도 치명적이죠. 이런 부정적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매도해라 해서 4.5불.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아마 BOA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리포트를 냈는데 아니다. 정부 계약 비중이 높다. 경기 침체도 계약의 급감은 없다. 공급망에 차질 경기 침체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효율화 제고를 위한 데이터 분석 수요 증가성이 있다. 현금이 많은 회사다. 근데 저는 BOA가 내놓은 이 보고서 4개 중에 4번 현금이 많은 회사만 마음이 눈길이 가는 나머지는 퀘스천 마크. 경기 침체도 계약의 급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목표 주가를 14불을 내놨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 자, 팔란티어의 지금의 모습이거든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는데 팔란티어의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짧게 끊어가라. 팀장님, 저 벌써 팔란티어 물린 게 있는데요. 계좌 2개 활용하셔야죠. 자,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팔란티어는 반드시 갭을 메꿉니다. 이 갭을 메꾸로 자, 이 AI가 지금 강력한 저항선을 뚫고 난 다음에 굽을 찍고 갭을 메꾸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갭을 메꾸고 갭 하락을 발생했다는 것. 우와, 치명적이죠. 자, 아까 보여드렸듯 자, 여기 보면 팔란티어와 동급에 해당하는 팔란티어, PTC, HUBS, 유니티, 나이스, 피코, 스노우플레이크까지 제가 이렇게 딱 해서 컴페어로 딱 보여드렸는데 요거 여러분 요 노란 선 요게 팔란티어입니다. 다 위쪽에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몇 가지 하나만 좀 찍어 드릴까요? 자, 아까 우리 콘트 투자에서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니티 주가를 한번 이제 다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걸 좀 지울게요. 이렇게 헷갈리죠? 네. 오케이. 자, 일본 기준으로 유니티 주가가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코, FICO 갭 상승을 했는데 이걸 무너뜨리지 않고 50일 추세선을 가지고 쭉 가고 있습니다. 피코.
그다음에 나이스 더 좋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번 팔란티어 투자를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보고 자, 이 나이스 같은 경우 2월 23일 날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오케이. 그다음 피코도 얘는 벌써 했네요. 자, 피코의 실적을 보면 보세요. 이렇게 실적 발표 전까지 차트가 굉장히 좋았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도 계속 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장사가 좋지 않았느냐? 예, 그런 걸 감안해도 얘는 좋잖아요. 그렇다면 허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월 16일 날 있죠. 오케이. PTC 실적 발표 직전에 어떻게 모습을 보여줬나 보세요. 실적 당일 날은 뭐 이렇게 쭉 밀렸지만 실적 발표 직전까지 차트가 보여줬던 모습. 근데 팔란티어를 보면 보세요. 실적을 내일 앞두고 지금 꺾여버리는 모양새.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미즈노에서 예측한 저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팔란티오의 이번 실적 대박은 물 건너갔고 중간보다도 약간 밑으로 그러니까 믹스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믹스보다도 어닝 믹스는 섞인 거고 실적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면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